자, 이제 언어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걸 가리켜서 뭐 기술이다 이런 표현들을 안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경청의 기술이다, 또 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다 이제 기술이다 그래요. 기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이라는 거는 연마하는 겁니다. 연마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단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권에서는 이 목차를 보시면은 소통과 대화법,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말의 능력, 체험하기, 언어의 역사와 능력의 배경, 왜 인간은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언어의 기준은 바로 이 5가지 성품이, 현장과 언어, 11가지 현장에서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 언어의 다양성과 선택, 그래서 언어는 다양하고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래서 음식도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 말도 이 말 할 수도 있고 저 말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고, 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에요, 이게. 근데 선택해야 될 말을 그냥 선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하게 됐을 때, 이게 그게 아무렇게나가 아니고 이미 익숙해진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자, 언어 선택과 감정의 변화. 그래서 언어는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들으면 감정이 편해지고, 나쁜 말을 들으면 감정이 격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되죠. 가정과 언어 사용을 위한 방법들, 그리고 쓴소리 잘하고 잘 듣기, 또 언어와 건강한 자아 만들기, 언어와 감정 컨트롤하기, 언어 사용의 모델, 화술의 달인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는 예를 들어서 듣는 언어, 예수님은 항상 듣는 걸 잘 해주셨다는 거죠. 겉으로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걸 들으시는 거.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현장. 또 비유, 또 본인 스스로가 또 자기를 고요한 곳에 가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수신하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언어들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을 했다. 현장을 아는 언어를 사용했다. 실컷 이야기했는데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했을 때는 별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장에서 보면은 언어의 기술, 그래서 말의 기준, 경청의 기술, 공감의 기술, 아름다운 언어를 하기 위한 기본 요소, 언어의 선택과 편집, 아름다운 말의 기술, 따뜻한 말, 친절하고 지혜로운 말, 그 다음에 역시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의 기술, 또 매너 있는 말, 감동적인 말, 행복한 말,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기술,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하던 말들, 그 다음에 또 아이용법, 사랑의 5가지 언어, 칭찬의 기술, 아름다운 말, 또 칭찬의 기술, 또 질문의 기술, 훈계의 기술, 또 그래서 총 11가지의 그런 이제 언어에 대한 기술을 다뤘고, 그 다음에 자기 방어의 기술, 상처를 받지 않도록. 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웃어넘기는 사람이 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을 하고 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방어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의 기술, 조화의 기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까도 다시 복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모아보면은 5가지 성품을 찾아내는 말들을 해야 된다. 5가지 성품을 활용할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 첫째는 경청, 두 번째는 자기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할 때는 항상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공감이에요. 공감. 경청과 공감. 자,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일단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아, 맞아. 그러게 왜 그렇지? 네. 상대방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말해도 그래, 그는 왜 이렇게 나쁜 놈이지? 그래, 아유,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왜 맨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러면 자기 편이 되죠, 이제. 그래서 경청과 공감은 같이 다녀야 돼요, 이게. 이 둘은. 그래서 코칭할 때도 이제 대화를 쭉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듣는 사람이 아유, 자꾸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라든지, 그리고 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라든지, 이래버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 정말 그러실 수 있겠네요. 일단은 그 사람의 말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에다가 공감. 막 격해서 화가 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 말이 지금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안 돼요. 네, 일단은 감정에, 그 사람이 지금 막 화가 나니 감정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정말 화나시겠다.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냉정해진 다음에 본인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청의 기술입니다. 대화의 기술은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듣는 일, 경청과 공감하는 것. 둘째는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말하는 능력. 셋째는 서로 다른 의견을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의 능력이다. 본장에서는 듣는 능력, 경청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경청의 의미와 중요성, 경청의 뜻,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음, 사전적인 의미예요. 남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어줍니다. 이 듣는 것만 잘해줘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돼요. 근데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데 익숙해져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말을 중간에 끊거나 그냥 결론 지어서 말해버리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죠, 이게. 자, 위로나 충고, 동정은 따뜻한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말이에요. 충고, 위로한다고 했는데 썰렁하게 오히려 상대방을 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 동정,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아주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위로와 충고, 동정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안 모인다.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의 푸념을 들어주는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몰린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어머니에게 걱정이 많으시겠어요라는 위로는 약 올리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이혼한 커플에게 내가 너랑 그 사람 안 만나고 했지. 헤어진 거 잘한 거야. 혼자 안 살아본 사람 혼자 있는 것이 더 쓸쓸한 법인데 괜찮으세요? 등의 위로의 말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묵은 상처를 들쑤시는 잔인한 말이 될 수 있다.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퇴사한 가장에게 요새는 창업자가 더 잘 나가던데요.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셨으니 이제는 좀 숨을 돌릴 때가 되었지요. 라는 말은 위로나 격려로 들리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직장 그만두기를 기다린 사랑 가꾼이라는 억하심정이 생기게 하는 차가운 말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조용히 들어주는 편이 더 낫다. 회사원인 송 과장은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양복을 한 벌 샀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소매 부분에 재단의 결함이 있었다. 다른 것으로 교환하기에 양복을 가지고 곧바로 백화점을 간 그는
마침 자신에게 옷을 판매했던 점원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사정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점원은 송과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가시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셨어야죠. 회사 방침상 세일 기간에 판매하는 물건은 교환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물건을 사간 사람이 잘못됐다는 듯 딱 잘라 말하는 점원의 태도에 송과장은 기가 막히면서 한편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게다가 자신이 마치 싸구려 손님 취급을 당하는 듯하여 더욱 자존심이 상한 송과장은 화를 참지 못하고 매장에 책임자를 데려오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리고 책임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겠다고 소리쳤다. 곧이어 매장 책임자인 지배인이 왔는데 송과장은 그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불쾌한 기분을 말끔 씻어낼 수 있었다. 어떻게 해서 그 지배인은 흥분해 있는 송과장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까? 지배인은 일단 송과장의 불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점원에게 손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다. 그는 송과장이 산 양복의 결함을 지적하며 아무리 세일 기간에 파는 제품이라도 결함이 있는 것은 판매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송과장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의향을 물었다. 이 양복은 일단 결함이 있는 부분을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불은 물론 종업원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강하게 항의하려고 했던 송과장은 지배인의 말을 듣고 굳었던 마음이 풀렸다. 그리고 흡족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물론 백화점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또 그 듣고 공감을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최대한의 배려를 베푸는 것은 문제 해결의 아주 핵심적인 키죠. 이게 어떤 찬사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대화는 실패한다. 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레기를 내다 버리라고 시킨다. 아들은 하던 일을 계속하느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기다리면서 아들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대신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을 반항으로 해석한다. 이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을 틔운다.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가 무신경하며 늘 명령만 한다고 해석한다. 이는 아들의 마음에 질투심을 일으킨다.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게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른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 화가 난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아들에게 아버지가 존재 가치를 잃어간다는 이야기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무능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보며 그래서 화를 낸다는 생각이 든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이해되시죠? 아들이 뭔가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쓰레기를 내다 버리라고 시키죠. 이거 좀 갖다 버려라. 아들은 지금 계속 하던 일을 해요. 그 아버지가 들을 때는 말을 안 듣는 아들로 지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짜증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다리고 상황을 보고 귀를 기울이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다급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다시 묻는다. 10분쯤 뒤에 쓰레기를 버려줄 수 있을까? 10분 뒤에 다시 말해줘야 하면 그렇게 해줄게. 아니면은 지금 쓰레기를 좀 버려야 되는데 언제 도와줄 수 있니?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기분 안 나쁘게 주도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키면 주도적인 삶이 안 돼요. 일단은 기계적인 삶이 되게 되고 이게 필요한데 언제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니라고 했을 때는 지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이리 와 이거 해 이거보다는 해줄 수 있겠니라든지 언제 하면 선택이 폭이 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제 옆에 사람이 딸이나 아들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 아들 역할을 딸 역할로 한번 하고 자 처음에는 그냥 한번 시켜보세요. 네.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야 상서봐 이거 좀 갖다 버려. 네.
아니 아빠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뭐 말이 그렇게 많아. 빨리 안 나와. 너 이제 아빠 안 나오면 너 아빠 들어간다 너. 너 아빠 들어가면요 그냥 어? 자 이제 이렇게 아들 뭐 하고 있어? 그래 수고 많네. 지금 이 쓰레기 좀 치워야 되는데 언제 도와줄 수 있어? 뭐라고? 아버지가 버려. 아 참. 맞아. 네. 아빠는 뭐 하시고? 뭐 이렇게. 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항상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문화고 당연히 들어야 되는 문화고 그것도 말 끝나자마자 행동해야 되는 문화예요. 이게. 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열받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이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옛날에 우리 자라던 시대는 그게 당연시 됐고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속으로 뭐 욕을 하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또 뭐 웬만하면은 그렇게 부모를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다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인의 인권이 그만큼 강화됐고 또 배운 게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으로 많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인간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된 거예요. 이제. 자, 10분 뒤에 다시 말해주면 그렇게 해줄게. 아들의 귀한 자산인 시간을 존중하면서 영역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는지 물은 것이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아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요, 10분 뒤에는 괜찮아요. 제가 갖다 버릴게요. 여기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바라보고 귀 기울이는 기법을 이용하여 아들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평화로운 태도를 보이고 공감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함으로 아들의 반응에 영향을 주었다. 자,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계셨는데 마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그 앞을 지나가셨다. 수년간 전도에도 꿈쩍도 않던 어르신이었다. 목사님은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잡초를 계속 뽑았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달리 어르신이 목사님 곁에 서서 풀을 뽑는 걸 지켜보셨다. 목사님은 교회 뜰을 또 밟지 않던 고집스러운 어르신이 교회에 오신 사실이 감사해 사모님 불러 음료수 대접했다. 음료수를 마시고도 가실 생각을 안 하시자 목사님은 교회 구경을 시켜드리겠다며 어르신을 성전 안으로 안내했다. 순순히 성전 안으로 따라 들어오신 어르신은 자리를 잡고 앉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셨다. 그칠 줄 모르는 이야기는 3시간을 넘겼다. 졸음이 쏟아져 손등을 꼬집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고 추임새를 넣고 궁금한 걸 질문하며 무려 5시간이나 들어주었다. 어르신은 시간 많이 빼앗아 미안하다며 개면쩍게 웃으시며 그 뒷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다. 컥 소리가 나올 법하지만 얼마나 이야기가 하고 싶었으면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측은지심이 들었다고 한다. 다음에는 얼마나 더 오래 이야기할지 걱정되었으나 언제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경청하리라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어르신이 친구 3분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셨다. 아무리 전도해도 미동도 안 하던 어르신이 노인정 친구 3분을 전도하신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목사님에게 고마워 친구들을 데려온 것이라고 했다. 자, 경청은 배려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다. 요구사항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 일에도 경청해 주기만 해도 갈등의 90%가 해결된다고 한다. 경청의 힘은 대단하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기암 4장에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종기암을 사용하기 위한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언어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을 잘 하려면은 이게 뇌에 입력이 돼야 돼요. 상대방과 대화를 딱 시작을 했을 때 항상 내 뇌에서 경청해야 돼. 경청해야 돼. 경청. 이게 떠올라야 경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떠오르면 습관화된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 말 자르고 또 뭐하고 결론 짓고 이제 야단치고 듣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너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을 하고 싶다면 내 뇌에 경청을 입력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생각, 언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생각, 언어, 외치고, 생각, 언어로 외치고, 그 다음에 행동해요. 반복. 그러니까 생각, 언어, 외침, 경청하래. 나한테는 경청해. 오늘도 내가 반드시 경청을 할 거다. 자, 5번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생각, 언어로 외치고 행동하고 반복한다. 아니, 그거 말고 나는 오늘도 잘 경청을 할 거다. 나는 오늘도 잘 경청할 거다. 나는 오늘도 잘 경청할 거다. 나는 오늘도 잘 경청을 할 거다. 나는 오늘도 잘 경청할 거다. 나는 오늘도 잘 경청할 거다. 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 경청이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에 따라서 경청을 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해서 경청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저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경청을 해야 되겠다. 경청. 이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경청이 딱 떠오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경청하기가 쉬워져요, 이게. 그래서 무엇이든지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이렇게 공감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공감을 해야 된다. 오늘 내가 대화 속에서 반드시 내가 공감을 하겠다. 공감을 하자. 물론 이제 공감이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그럴 수 있겠네. 맞아. 요것만 해줘도 요 몇 가지 말만 사용을 해줘도 공감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실천하려면은 내가 뇌에 입력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외쳐야 된다. 우리가 G7의 그런 교육의 특징을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27절을 키워야 되는데 이걸 키우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지식적으로 넓혀야 돼. 지금 우리는 지식을 들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뭔가를 하려면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돼요, 이제. 생각 속에서 그게 또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암송, 묵상, 외침. 네, 요게 이루어져야 돼요, 요게. 그러면 이제 요게 이루어지면은 행동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지시가 없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뇌에서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딱 떠올려줘야 하는데 그게 안 떠오르고 다른 게 습관화된 게 딱 떠오르면은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들의 사정을 들어봤다면 어느 날 오후 나는 서재에서 인내심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복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나의 참을성의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갑자기 우리 아들 데이비드가 욕실 문을 쾅쾅 치면서 문 좀 열어줘라고 목청껏 소리쳤다. 나는 서재 밖으로 뛰어나가 강한 어조로 그를 야단쳤다. 지금 인내의 글을 쓰다가 열받으니까 인내고 뭐고 그냥. 네. 데이비드, 그렇게 떠들면 아빠에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르니 정신을 집중해서 새로운 문장을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당장 방에 들어가서 반성할 때까지 문 닫고 있어. 그러자 아이는 기가 죽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고 나서야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4피트 넓이의 복도에서 미식 축구의 태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팔꿈치에 부딪혀 입을 다쳤다. 그는 복도에 누워 있었고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데니비드는 그에게 수건을 갖다 주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려 했으나 누인 마리아가 목욕 중에서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상황을 잘못 파악하여 지나치게 행동했음을 깨닫고 즉시 데이비드에게 사과를 하였다. 문을 열자 그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만약 그 아빠가 먼저 아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고
그의 말을 들었다면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예, 야단치는 게 아니라 고마워, 수고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위의 이야기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들어주는 훈련을 많이 하자. 네. 그래서 경청하는 훈련을 많이 하자. 자, 물론 이제 경청을 하다 보면 되게 기분 나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감정 컨트롤을 이제 계속 해야 돼요. 속에서 계속. 예. 딴 생각을 한다든지, 또 자기 장점, 그런 거 지난번에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자기 장점을 생각하고, 뭐, 지금 잘 몰라서 그래. 자기 방어를 계속 해야 돼요. 감정이 만약에 상대방 말을 경청을 하다가 내 감정이 격해져 버리면 이제 뭐 경청이고 뭐고 이제 다 이제 어디로 이제 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들으면서도 내 감정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조금만 하면 그 순간에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죠.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청의 배경. 자, 듣는 귀는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잠언 20장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귀를 만들어 주셨을까? 들으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다.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일까? 그거는 듣는 걸 더 많이 하라고 하셨다. 왜 귀를 입보다 위에 두셨을까? 네. 자, 우리 입이 귀보다 높는 게 아니라 귀가 더 높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상대방의 입과 귀를 한번 보세요. 자, 입이 훨씬 밑에 있죠. 이렇게. 귀를 위에다 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들은 거예요, 먼저. 이게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 말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안 들으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많이 하고 더 먼저 합니다.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데서 모든 문제는 다 생기는 거예요. 미국 남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말하기와 듣기 강좌를 개설하여 수년간 학생들의 관심도를 측정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말하기 강좌는 언제나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듣기 강좌에는 소수의 학생만이 신청할 뿐이었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말하는 입과 그리고 언어를 받았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대화 곧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자기 말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순서를 가져야 한다. 인본주의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먼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신본주의는 항상 상대방 중심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줍니다. 자, 삼파술에 대가했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청년들에게 항상 자네들이 먼저 말해보게. 나는 그것을 판단할 테니까 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듣는 것을 먼저 하고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실수가 적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 말을 누가 정중하게 들어주면 굉장히 기분 좋죠. 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성경은 이런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가장 바람직할까? 따뜻한 말이 뭘까? 네. 긍정적 지원이 뭘까?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고, 악인의 입은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말을 하면 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을 먼저 하려면 이런 성경 구절을 항상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뇌를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게 내 뇌에 입력이 돼서 듣는 거를 먼저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들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예수님 역시 먼저 들어주신다. 그래서 화술의 달인 예수에서도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화술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말을 깊이 들어주시는 데 있었다고 설명한다.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진심을 가지고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것이다. 이제 내 말을 알아들었나요? 라는 책에는 샌프란시스코의 10대 매춘부들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잘 나타나 있다. 가출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여리고의 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무리 한가운데는 갈릴리 지방에서 온 랍비 예수가 걸어가고 있었다. 남녀노소 모두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 그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기적을 직접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는 가운데서도 예수는 놀라우리만큼 평정을 유지하며 말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운 좋은 사람들과 교감을 나눴다. 끝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고 그가 전하는 말을 들어보려고 서로 밀고 당겼다. 길 옆에 앉아있던 눈먼 소경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알아듣기 어려운 신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조용히 해. 덩치 큰 채석공이 불평을 터뜨렸다. 네가 떠드는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눈먼 바디메오 옆을 지나쳤다. 다윗 왕의 자손이신 주여.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불렀다. 조용히 하지 못해? 누군가 소리쳤다. 갑자기 군중들이 조용해졌다. 예수가 멈춰서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말했다. 무슨 말이었을까? 두 젊은이가 바디메오가 있는 곳까지 길을 열었다. 거지에 뒤집힌 눈을 하늘을 향했고 그의 이름을 부르자 몸을 떨기 시작했다. 바디메오야 기뻐하라. 예수께서 널 부르신다. 사람들이 그를 웅성거리는 군중들 가운데로 끌어내어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왔다. 정적이 흐르는 속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를 위해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산사태가 나듯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내려앉았다. 그가 물었는가. 나에게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어떻게 그가 내 말을 알아들었을까. 먼지 투성했던 그의 입은 마치 양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던 예수가 무리 끝에서 그를 부르는 장님 거지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예수는 눈먼 자가 답하기를 기다리며 옆에 와 섰다. 이 위대한 분이 진정 내가 답하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조바심을 내며 모두가 조용히 기다렸기에 그의 대답이 분명하게 들렸다. 저는 보기 원합니다. 예수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들의 한 맺힌 소리, 눈물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어줬고 그 소리에 해답을 줬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진실한 관심으로 다가섰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줬다. 이보다 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디에 있을까? 커뮤니케이션의 성공 여부는 상대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여 그들의 말을 들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난장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마음의 소리.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냥 구경꾼들이 아니라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가면서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간절함이 큰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타나 있는 외부적 목소리만이 아니라 내부의 그 본능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많은 갈등은 들을 줄 모르는 데서 발생한다. 가장 위대한 인간관계의 능력은 진심으로 들어주는 능력이다.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데 있다.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욕설과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세련된 화법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경청의 방법, 듣기는 듣는데 잘못 듣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실컷 들어줬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역정을 낸다. 이는 들어주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들어줘야 할까? 첫째, 올바른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청을 잘 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면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이 더 많다. 마치 바다 위로 올라온 작은 바위보다 바닷속에 들어있는 바위가 더 큰 거죠.
빙산의 일각.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겉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상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요것만 나타나는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는 특히 더 이 숨겨진 부분에 대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지금 감정이 어떤지, 그 다음에는 감정과 함께 그 본능을 들을 수 있는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고 싶다. 맨 밑에 있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본능의 목소리예요. 이게 나는 이 친구하고 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오히려 괴롭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걔를 괴롭혀?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 인간관계를 가질 때 눈에 보이는 작은 부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요한복음 8장의 음행한 여인을 다룰 때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려 하시고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그녀를 죽이려고 했을까? 사람을 이해하고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음에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고 어느 부분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 다르죠. 자, 우선 맨 위에는 표출, 분노, 대인 깊이, 무기력, 자포자기. 요게 왜 생기느냐? 밑에 상한 감정. 이 상한 감정이 왜 발생을 하느냐? 본능이 가로막힌 장애물 요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서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이루고 싶은 본능이 있고 다양한 장애물들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감정이 상해.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 문제아가 되고 문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문제아가 된 것만 본다면은 맨날 야단쳐야 되고 맨날 싸워야 되고, 그런데 그 상한 감정을 본다면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또 맨 밑에 거를 본다면은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의 소리, 상한 아픔의 감정의 소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아픔의 소리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소리, 이것은 아픈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들이다. 겉에 나타나는 소리만 들을 때는 같이 화내고 싸우게 되지만 감정의 아픔을 소리를 듣게 되면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본능의 소리를 듣게 되면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도와야 할 불쌍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내 머릿속에 사람을 볼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맨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맨 밑에 본능은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상한 감정이 있구나.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져 있구나. 또 분노의 감정이 깔려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을 한마디 하면 툭툭 터지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안 좋게 나오는 거죠. 이게. 자, 경청의 자세 10가지. 퀸튼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다 써놨어요.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다. 귀찮은 듯한 표정을 보이거나 시계를 보거나 책상 위에 서류를 만지작거려서는 안 된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도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실체가 아닌 메시지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천천히 말하는 상대에게는 인내심을 갖고 들으라.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낼 때까지 시간을 준다. 말하는 사람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원상태로 돌아온다. 작은 일에 과장되게 반응하지 말라. 중요한 포인트를 메모리한다. 말하는 사람이 구체적 사항에 관해 지시하고 있을 때 메모하라.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낸 경우 자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 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경청을 위한 3단계. 이거는 코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비슷한 이야기예요. 자기 중심적 경청,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경청을 하는, 이건 초보적인 거예요. 2단계는 상대 중심적 경청, 상대에게 집중하여 상호 교감하면서 경청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초보자들은 나 중심에서 경청을 하고, 좀 더 이제 훈련된 기술자들은 상대방 중심으로 듣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고수들은 밑에 이제 3F를 경청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는 사실을 경청을 하는 거예요. 판단이 아닌 사실을 경청을 합니다. 당신은 그때 상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물, 사람, 사건 등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대하는 말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듣는다.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지금 들어야 돼요. 사건을. 그래서 코칭을 할 때는 항상 메모하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핵심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듣는 거. 사건이 일어난 주변 상황이 어떤지 세밀하게 들어야 되고 사람이나 사물의 이동이나 변화된 상태를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정을 들어야 된다. 상대가 현재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잘 감지하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해줘. 당신은 지금 이러이러한 심정이시군요. 상대의 표정에서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민감하게 관찰한다. 말하는 톤이나 속도 등에서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민감하게 관찰한다. 손짓, 몸짓 등 행동에서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민감하게 관찰한다.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등에서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민감하게 관찰한다. 코칭을 하면서 흘려들어 버리면 제대로 중심을 잘 찾지 못합니다. 이거 대화를 할 때 그냥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특히 상담 같은 거 할 때 자기는 딴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설교할 것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 상대방이 지금 중요한 그 감정의 이야기들을 다 놓쳐버려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상담이나 대화가 헛돕니다. 이거. 네. 자, 사무실이 이렇게 지저분해. 코치, 사무실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지저분해서 속상하고 있군요. 이런 이제 감정이죠. 감정. 이 사람이 사무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런 상한 감정이 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이제 의도를 경청하는 거.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방법은 93%가 비언어를 통해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 속에서 진정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건 7%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상대가 진짜 하기 원하는 의도,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직관적으로 인식, 무엇이군요.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된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 있냐면은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계속 이제 몸을 비비꼬고 뭐 가끔가다 뭐 이야기를 하면서 하품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조금 쉬시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자리를 비켜드릴 테니까 한 30분 이렇게 푹 쉬세요. 그래서 30분 동안 자고 난 다음에 상담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이 사람에게서 무슨 말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황을 딱 보고. 어떤 코치가 상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몸을 비비꼬고 나중에는 그냥 땀까지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시계도 쳐다보면서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듯한.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니까 아,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코치는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지금 막 급하고 죽겠는데 이 코치가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시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라면은 말로 나오는 거는 7%만 나오는 거고 나머지 93%는 표정이나 행동이나 앉은 자세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상대의 열정과 탁월성이 뭔지 듣는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들어야 되고 본능을 들어야 되는 거죠. 본능. 상대의 열정과 탁월성.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것이 강점인지 장점인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들어야 해요. 그래서 장점 찾기 같은 거를 쭉 하는데 처음에 써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못 찾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느낀 것들을 쫙 얘기해 줍니다. 얼굴도 참 이쁘시고 속에 참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으시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요. 제가 이쁘다는 말을 참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싫지 않은 거죠. 이런 게. 네. 자신감을 이제 끌어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탁월성, 상대의 필요나 욕구가 뭔지를 듣는다. 상대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듣는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시면은 7번. 네. 나의 경청의 능력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자, 1에서 10이라고 하면은
경청의 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수 목사님은 잘 경청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지난주에 설교를 했거든요. 네, 경청이 잘 듣는 것만 경청인 줄 알았는데 그 내면에 있는 것과 그분의 욕구와 그분의 감정을 보는 왜 이 말을 하는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참 경청인데 그거를 조금 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좀 경청을 잘 해봐야 되겠다. 네, 지수를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얼버무리고. 그것도 참 좋은 해결책입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송 목사님 환영합니다. 송 목사님이 안 계시